옛날 중국은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크고 작은 나라들이 서로 싸우며 힘을 겨루던 시대였다. 이 시기를 우리는 춘추정옥 시대라고 부른다. 왕이 여럿이었고 나라 간의 배신과 동맹이 난무했으며 뛰어난 인물들이 속속 등장해 역사를 만들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5명의 인물을 소개하려 한다. 이들은 단순한 정치가나 장수가 아니라 시대를 뒤흔든 게임 체인저들이었다. 첫째, 공자. 공자는 지금으로 치면 위대한 선생님이었다. 그런데 그가 가르치려고 했던 건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세상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당시 중국은 혼란스러웠고 힘 있는 자들이 마음대로 나라를 운영했다. 공자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살아야 한다. 임금은 백성을 부모처럼 아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문제는 그의 사상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별로 없었다. 공자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군주들에게 제 말을 들으시면 나라가 평화로워질 겁니다. 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군주들은 그래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냐? 라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결국 공자는 권력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그의 가르침은 시간이 지나면서 빛을 발했다. 후대의 왕들이 그의 철학을 받아들였고 그의 사상은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까지 영향을 미쳤다. 둘, 손무. 손무는 단순한 장수가 아니었다. 그는 머리로 싸웠다. 우리가 아는 손자병법을 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는 전쟁에서 무조건 센 놈이 이기는 게 아니다. 머리를 써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나라 왕을 만나 병법을 설명했는데 왕이 그럼 궁녀들한테도 군사를 가르칠 수 있냐? 라고 장난스럽게 물었다. 손무는 당연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고는 왕의 궁녀들을 불러놓고 훈련을 시켰다. 하지만 궁녀들은 장난을 치며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자 손무는 왕이 아끼던 궁녀 2명을 즉시 처형했다. 그제야 궁녀들은 그의 명령을 따랐고 훈련을 완벽하게 소화했다. 이 소문을 들은 왕은 손무를 장군으로 임명했고 그는 오나라 군대를 이끌고 강력한 적들을 물리쳤다. 그의 병법은 이후 수천 년 동안 군사 전략의 기본이 되었고 현대에도 그의 전술이 활용되고 있다. 셋, 상강. 춘추 정옥 시대에는 법이라는 개념이 지금처럼 강하지 않았다. 왕이 마음대로 정치를 하고 귀족들은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았다. 하지만 진나라에서 상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그는 나라를 강하게 만들려면 법을 엄격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하며 군사력을 강화하고 백성들에게 열심히 농사를 짓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의 개혁 덕분에 진나라는 강력한 군대를 가지게 되었고 결국 중국을 통일할 힘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개혁을 추진하는 사람은 늘 미움을 받는다는 점이다. 진나라 왕이 죽자 그의 정적들은 상황을 잡아 죽이려 했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자기가 만든 법 때문에 결국 도망가지 못했다. 그가 만든 법 중 하나가 모든 사람은 통행증 없이는 도망칠 수 없다. 였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자신이 만든 법에 의해 처형당했다. 넷, 소진. 춘추 정옥 시대는 각 나라들이 서로 싸우는 시대였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강한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진나라였다. 다른 나라들은 진나라의 힘이 커지는 걸 막고 싶었지만 각자 따로 싸워서는 이길 수 없었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소진이다. 그는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힘을 합쳐야 한다며 합종책을 제안했다. 즉 작은 나라들이 연합해서 진나라에 대항하자는 전략이었다. 그는 입담이 뛰어났고 수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며 왕들을 설득했다. 결국 그의 계획대로 여러 나라가 힘을 합쳐 진나라에 맞섰고 한동안 진나라의 팽창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외교의 세계는 냉혹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영향력이 줄어들었고 결국 그는 암살당하고 말았다. 하지만 그의 외교 전략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용되었고 힘의 균형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 다섯, 장애. 소진이 다 같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면 장애는 그 반대였다. 그는 진나라와 개별적으로 동맹을 맺자는 연횡책을 주장했다. 즉 진나라와 다른 나라들이 1대1로 조약을 맺으면 합종책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뛰어난 언변으로 각국 왕들을 설득했고 결과적으로 소진이 만든 합종책을 완전히 깨뜨리는데 성공했다. 진나라는 덕분에 차례차례 다른 나라들을 정복할 수 있었고 결국 중국 통일의 기반을 마련했다. 장인은 냉정한 현실주의자였으며 그의 전략 덕분에 진나라가 최강국이 될 수 있었다.
이 5명의 인물은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춘추 정옥 시대를 뒤흔든 거물들이었다. 사상가 공자, 전략가 손무, 개혁가 상왕, 외교가 소진, 현실주의자, 장애 이들의 생각과 행동이 역사를 만들었고 그 여파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아있다. 춘추 전국 시대는 단순한 혼란기가 아니라 새로운 사상과 전략이 끊임없이 등장한 아이디어 전쟁의 시대였다. 그리고 이 5명은 그 시대를 이끌었던 혁신가들이었다.